국제유수의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국제유수의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가치를 자발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해 수준이다. 비속어로 보여준 윤석열 외교의 천박함은 그것의 정점을 찍는 것이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소프트 파워, 컨텐츠 강국, 코로나 위기 극복 모범국가, 그로 인해 눈 떠보니 선진국이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났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앞다퉈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했고, 퇴임을 앞둔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여러 외교 행사에 초청받곤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6개월여 만에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철로를 이탈해 폭주하는 윤석열 차는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어느 하나 빠짐없이 모조리 짓밟으며 역사의 시간을 30년은 좋게 거꾸로 퇴행시키는 듯하다. 특히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단언컨대 외교 문제이다. 불과 6개월 대한민국은 눈 떠보니 도로 후진국이 되어 있었다.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인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양곡관리법은 공산화법이다. 국민의힘? 종북주사파는 협치의 대상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30년 전 발언이 아닌 2022년 윤석열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발언이다. 서해 공무원 사건으로는 전 정부 인사들을 불이하게 수사하며 그 칼끝은 결국 전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고, 대장동 사건으로는 야당 대표 측근들을 구속하며 자신의 정적을 향해 무리한 수사를 감행하고 있다. 지난 6개월 윤석열 정부는 미래 국가 비전을 제시하기는커녕 철진한 색깔론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을 동원한 사정정국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색깔론과 수사, 그것이 국정 운영 동력의 전부이다. 국내에서는 색깔론과 검찰 수사에 환호하는 강성 극우 지지자와 검찰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보수 언론에 의해 다수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에도 3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국정을 간신히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철진한 색깔론과 정적을 향한 무리한 검찰 수사에 감동받을 해외 정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외교 무대에서 윤석열이 악수를 구걸해야만 했던 이유를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 국가 간 외교에서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고 있다. 예측 가능한 외교를 시사한 바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예측 가능한 외교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포기하고 오로지 미국의 편에 서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외교를 말하는 듯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어버렸다. 그 결과 많은 것을 내어주고도 오히려 홀대받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부끄러움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의 패권 싸움에서 난처한 상황에 몰린 여러 국가들에게 균형 외교를 표방한 대한민국은 매력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너무나도 예측 가능한 외교를 한 탓에 그 결과 역시 예측 가능한 당연한 결과들이다. 이 XX들 쪽팔려서 날리면 바이든 전 국민의 듣기평가 능력을 시험한 이 사건을 진중권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빠르게 사과했다면 하루짜리 가십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빠른 사과 여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가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외교 정책을 반성하고 수정할 생각이 있는가? 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 중 하나인 검찰 수사는 본인은 무오류의 존재이고 수사를 받는 대상은 무조건적인 범죄자라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그런 생각이라면 누군가의 지적이나 비판, 충고와 조언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최근 고등학생의 윤석열차 풍자 카툰을 정부가 나서서 탄압하는 걸 보니 조그만 비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정신 상태라면 외교 정책의 반성과 전략 수정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색깔론과 무모한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새로운 국정 운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대한민국은 앞으로 거듭된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호구로 전락할 것이다. 미국 주도의 가치동맹에 노골적으로 참여하지 말고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에서 지혜롭게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한다. 바이든의 자국 우선주의는 트럼프의 노선과 흡사하다.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경제 따위 안중에도 없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과학법 통과 등은 모두 미국 스스로가 자유주의 무역 질서를 깨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때도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했지만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 적은 없었다. 미국에 완전 경도되어 이미 모든 패를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예견된 결과인 것이다. 일본 또한 미국과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일본에게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거의 바짓가랑이 잡고 매달리는 수준이다. 그러니 아쉬울 것 없는 일본은 한국에 보다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5년 만에 한미일 연합대 잠수함 훈련이 실시되기도 했다. 독도 앞바다에서 우길기가 펄럭거리고 있다.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허용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지금의 친일 노선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일방적인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문제 등 역사 문제 졸속 처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반중 노선은 결국 중국 수출길을 막아 경제 전반에 이르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수입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중국은 우리의 무역 상대국 1위 국가이다. 최대한 화해하고 협력해야 한다. 윤석열의 반중 외교는 상당한 경제적 위험성을 안고 있지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주요 언론은 어디에도 없다. 북한과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 한미일 연합훈련이 시작된 가운데 북한이 연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대며 지역의 위기감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의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응수하는 것은 우발 사태를 부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연일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응수하고 급기야 10월 4일에는 일본 너머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쏘아올렸다. 5년 만의 일이다. 부지불식간에 한반도가 전쟁의 중심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버린 것이다. 윤석열의 비속어 외교는 하나의 경고인 셈이다. 미일에 대한 일방적인 편향 외교는 한국의 경제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 차는 철로가 끝나지 않는 이상 멈추지 않고 질주할 것이다. 그 포악하고 잔인한 차가 지나온 철로 위에는 무너진 국가 위상, 찢겨진 평화, 국민들의 피 망가진 경제 등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해야 한다. 국민을 두려워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개인으로는 어렵다.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모여 커다란 집단을 만들고 다 함께 목소리를 드높여야 한다. 취임 6개월 여만의 거리에는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수십만의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사정정국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 비전문가들의 모임이 되어버린 대통령실과 외교부를 전원 물갈이해야 한다.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라는 탈을 쓴 미국의 동아시아 중국 포위망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참여하는 것은 검찰 수사 대상이고 감사원 감사 대상일 것이다. 자주 외교, 균형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아무런 변화 없이 외교 참사만 계속 이어진다면 윤석열 정부는 예측 가능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